자, 부모님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MB 펠렉스 교육의 대표이사 원종호입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제가 원래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1년에 한 300회 정도 우리 학부모님들을 만나 뵙는데, 우리 코로나가 있고 나가지고는 줌으로만 계속해서 우리 학부모님 만나 뵙다가 또 오늘 이제 이렇게 대면으로 우리 어머님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인데요, 어머님들. 아마 오늘 2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또 여기 학생들도 많이 와 계신데 공부에 일대 변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공부에 대한 생각, 편견,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어머님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놓아버리고 들어보시면은 정말 또 다른 세상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그래가지고 오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퀴즈 하나 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퀴즈에 맞추면 뭐 있습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있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맞춰보면 되는데 질문 하나 낼게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1번 성경책, 2번 해리포터 책, 3번 만화책. 정답. 자, 손들, 우리 학생. 1번 성경책. 이유는 뭐예요? 이유를 한번 설명해봐요. 좋아. 일단 1번 성경책. 또, 자, 우리 학생. 3번 만화책. 이유는? 그렇죠. 많은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니까. 만화책도 정답이고, 성경책도 정답인데, 정답은 4번 공책입니다. 지금 제가 넌센스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서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목적이 주어진 질문에 제대로 빨리 정답을 맞추려고 하는 공부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학부모님들부터 해가지고 저는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전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대답을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질문을 잘하는 학생. 공부가 지겨워서 할 수 없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탐구가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로 만들어야 되고, 오늘 2시간이 끝나면 그 부분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어떤 해답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천재들의 생각열기 학습 이렇게 하고 대한민국 교육혁명 보고서 공부 쉽고 재미있을 수 없을까? 자, 우리 학부모님들의 지상과제가 자녀들에 대한 공부죠. 확실한 거예요. 저도 자녀가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할까? 본인이 공부를 잘해서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까?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천재라고 하는 거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님들.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 초등학교, 중학생들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가면은 이렇게 반은 이 왼쪽에 있어 수업 시간에 자고 있습니다. 그럼 자고 있는 저 친구들이 게을러서 저러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겹고. 제가 오늘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아무리 좋은 인포메이션을 주고 공부하는 방법을 줬다고 해도 그걸 따라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부는 쉽고 재밌습니다. 지금 우리 어머님들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실질적으로 GMB 펠렉스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GMB 펠렉스에서 제대로 된 학원에서 공부하는 애들은, 아니 선생님 공부가 너무너무 쉬워요. 머리가 지릿지릿해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자, 그래서 공부는 사실 쉽고 재밌다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할 겁니다. 제가 오늘 와가지고 GMB의 프로그램이 뭐가 좋습니다, 뭐가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어머님들 그 GMB 소개를 잠시 말씀드리면은 GMB는 업력이 22년 차입니다. 그리고 삼성의 4대 벤처로 출발을 했고, 제가 삼성에서 10년을 다니다가 일을 잘하겠죠, 일을. 그래서 99년도에 무려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삼성에서 투자받아서 오늘날의 GMB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공부 잘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동기들 중에서는 제일 지금 잘 나가고 있죠. 왜? 저는 공부하는 방법을 뒤늦게 깨우친 거예요. 공부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GMB의 본사가 대치동에 있습니다. 어머님들. 대치동에 2002년도에 저희들이 빌딩을 샀는데, 어머님들 그 하겐다스 아시죠? 하겐다스 아이스크림. 하겐다스 본사를 저희들이 샀는데, 대치동에 나가면은 이런 광고판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대치동에 있는 광고판에서 수학이나 영어의 광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느냐? 국어가 있대요, 국어가. 왜 그런가 하면은, 대치동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수능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애들의 70%가 재수를 합니다. 재수하는 원인은 영어도 아니고 수학도 아니고 국어에서 나간 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국어가 어렵습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뭐 한글로 다 대화하니까 국어 쉽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은 결국은 이제 어쨌든 간에 초중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원하는 대학을 가는 목표를 1차적으로. 그죠? 그래서 자기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 시험을 치르는데, 저 수능의 시간표입니다. 1교시가 국어 치죠. 2교시가 수학 치고 3교시가 영어 치고 나머지 이제 사회 탐구 영역 치는데, 저 순서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저것이 공부의 중요도 순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 GMB가 영어 학원이긴 하지만,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어가 중요합니다. 근데, 자, 보세요. 미국인들에게 영어는 뭡니까? 국어죠. 그래서 국어와 영어가 동시에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중요한 국어가 80분 시험 치는데 45문항이 나오는데, 이 45문항 80분 중에서 16페이지를 읽어야 되는데, 글자 수가 2만 글자를 읽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시간이 없죠. 그리고 그 반이 제일 어려워하는 비문학입니다. 비문학이 뭔가 하면은 문학, 역사, 철학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문학, 역사, 철학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다? 문제가 못 풉니다. 그러면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1교시에 비문학부터 깨지죠.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재수하는 겁니다. 결국은 공부를 잘해서 1등급 받는 애들의 70%가 재수하는 이유는 국어 때문에 깨지겠지. 재수하는 거예요. 저것이, 그럼 왜 예를 들어가지고 수능의 관리위원회에서 국어를 제일 위에 올려놨는가 하면은, 공부는 문해력이다 이 말이에요. 문해력이 뭡니까? 문장의 해석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어머님들 지금 우리 초등학교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 초등학교 자녀들이 지금 학교에서 1등 한다? 그 의미가 없어요. 꼴찌한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설사 1등 한다고 해도 초등학교 때 공부도 굉장히 쉬워요. 학원 가서 학교 가서 수업 듣고 달달달 읽고 외우면 다 100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그 정의는 내가 반에서 1등 하는 게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교과서를 읽고 스스로 이해되고 사유하고 질문할 때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근데 초등학교 다닐 때 독서를 전혀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가면은 자기가 자기 교과서를 읽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뭐예요? 강의 들어야 되죠. 듣고 외우고 풀고. 그게 대한민국에 주고 있는 교육이 되는 거예요. 공부는 문해력입니다. 근데 그 문해력은 어떻게 키워지는가 하면은 동화책 읽는다고 키워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동화책 굉장히 쉽죠, 그죠?
문해력은 뭔가 하면은 그 문장이 가지고 있는 함의 뜻을 그 문장을 들어 올려가지고 밑으로 파고드는 때 문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고전에 있는 모든 문장들은 직접적인 표현이 없고 언어와 비유와 반복과 도치를 넘나듭니다. 그러한 책들을 읽어야 논리적인 추론적인 사고를 통해서 그 뜻을 이해하고 개념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문해력이고 그 테스트를 수능 국어의 1교시의 제일 첫 번째 비문학으로 시험을 친다 그래요. 단순하게 철학을 공부한다, 인문학을 공부하는 게 내가 인생을 어떻게 잘 살아볼까? 이런 게 아니다. 공부력은 문해력이고 문해력은 인문고전 독서를 통해서 길러져야 되는데. 근데 그 어려운 인문고전 독서를 우리 초등학교 자녀들이 중학교 자녀들이 어떻게 선생님, 대표님 그게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공부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위대한 성인들은 다 초등학교 8살 때, 9살 때 그런 인문고전을 읽고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자, 제가 대표적으로 이거는 제가 이런 말을 잘 안 하고 싶은데 우리 어머님들이 수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가져온 겁니다. 이거는 2022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대학교 1학년 들어갔던 애들의 국어의 문제입니다. 국어의 첫 시간에 첫 번째로 나오는 4분하고 9분이죠. 그죠? 문제인데 2022년도 수능 국어에 이 문장이 나와요. 이 문장이 뭔가 하면은 해겔의 변정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해겔의 변정법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데 이 문장을 주고 우리 자녀들이 수능 국어를 칠 수 있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제 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을 잘한다고 국어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변정법이라고 하는 배경 지식이 없으면 여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정립, 반정립, 종합, 변정법의 논리적인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쭉 설명하는 거예요. 해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정법적으로 구성되어 이렇게 나와요. 애들이 이해 못해줘. 자, 읽는 시간도 부족하고 이해도 안 되는데 문장을 풀 수 있습니까? 못 풀죠. 첫 시간부터 깨지면 둘째 시간 수학 풀리겠습니까? 안 풀리대요. 그러면 변정법이 뭔가 하면 별거 아니다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주장을 해요. 그걸 정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또 그 사람이 반대 주장을 합니다. 그게 반대 주장이에요. 집에 가면 엄마가 주장하고 아빠가 주장하죠. 두 사람이 붙어 싸워가지고 엄마가 이기든 아빠가 이기든 이러면은 이 가정은 깨집니다. 맞죠? 둘이서 엄마가 아빠가 주장을 했어. 거기에서 접점을 찾았을 때 새로운 결과가 나오죠. 그게 기본적으로 해겔이 이야기하는 변정법. 정과 반이 부대쳐가지고 한쪽만 이기는 게 아니고 새로운 또 다른 뭔가가 태어났고 또 거기서 정반합 이렇게. 인류의 역사는 변정법적으로 진보한다. 이게 해겔의 변정법의 핵심이네. 이 핵심만 알면은,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이 문제는 사실은 안 읽어도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해겔이라고 하는 철학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거 어려운데 어떻게 공부해요? 공부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수능 국어의 반은 비문학에서 결정이 납니다. 나머지 매체, 그러니까 어법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쉬워요. 결국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려고 하면은 반은 외워서 풀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변별력은 어디서 생기는가? 나머지 반에서 생기는 거고, 거기서 더 변별력은 10%, 20% 생기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응용력이에요, 응용력. 거기서 결국은 1, 2등이 결정나는 거죠. 자, 어머님들, 수포자 들어봤죠? 수포자. 영포자가 뭡니까? 영포자 뭐예요, 어머니? 영어를 포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영어를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영혼을 포기하는 사람. 생각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자, 수학은 계산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수학이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 논리적인 추론적인 사고를 익히기 위해서 수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수학이 계산하는 학문이 아니고 논리적인 추론적인 학문이고, 수학은 또 다른 철학입니다. 수학도 문해력입니다.
이 수학이 어떻게 인류를 진보시키는지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어머님, 이 부등식이죠. 이게 굉장히 쉬워요. A는 B보다 크거나 같고, B는 A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AB는 뭐예요? 똑같죠? 이 쉽잖아, 그죠? 이 부등식이죠. 이 계산식인데, 이 계산식이 인류를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하면은, 즉 A를 백인으로 간주하고, B를 흑인으로 간주합니다. 됐죠? 그죠? A를 백인으로 강조하고 B를 흑인으로 강조하고, 백인이 피부색이 검은다는 이유로 흑인을 노예로 삼을 수 있다면, 흑인은 피부색이 하얗다는 이유로 백인을 노예로 삼을 수 있다. 그래서 백인과 흑인은 동격이다. 그래서 흑인은 해방돼야 된다. 이것이 1870년도에 링컨이 노예를 해방시켰던 수학의 방정식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제발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냥 링컨이 미국의 시민들한테 무조건 흑인들을 해방시켜야 되겠다고 하면 그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부동식은 반박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죠? 저 진리를 대입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뱉어내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언유법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대철학자는 이것만은 남에게서 배울 수 없는 천재의 표상, 그것이 뭔가 하면 메타포 언유입니다. 결론적으로 지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언유적인 사고, 언유적인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수학은 계산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자, 어머니 보세요. 이게 우리 굉장히 쉬운 방식이에요. x 플러스 1은 3. 우리 학생, x 값이 뭐예요? 2죠. 그죠? 2입니다. 우리 학생은 알 것 같은데. 근데 왜 2입니까? 예? 그렇죠. 우리 학생은 수학 공부 잘하죠? 공부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제가 왜 2입니까? 그랬는데 공부 못해, 외우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저게 플러스 1이 넘어가면서 마이너스로 되니까 3 빼기 1은 2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학생은 어떻게 하겠는가 하면은 저기에 플러스 1을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없애고, 네? 또 오른쪽에서 왼쪽에 마이너스를 했으니까 오른쪽에 마이너스를 해야 되죠. 없애는 거예요. 우리 친구는 수학을 논리적으로 추론적으로 공부하는 친구죠. 근데 보통의 학생들은 저 문제를 풀 때 생각이 없으면은, 근데 왜 넘어갈 때 마이너스 5가 돼요? 이러면은, 아니, 선생님이 넘어갈 때 마이너스 5가 바뀐다 했어요. 왜요? 선생님이 그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외우는 거예요. 그것은 수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 갈 때 제일 어려워하는 게 미적분입니다. 미적분이 어려운 이유는 외우려고 하니까 그래요. 근데 이 미적분을 문해력으로 제가 한번 해석해 볼게요. 미가 뭔가 하면은 짤을미예요, 짤을미. 굉장히 짧게 잘라서 살적 이어 붙이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는 거를 잘랐다가 붙였다가 지 마음대로 하냐 이 말이에요. 음문점이 생기죠, 그죠? 근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직사각형이 있죠. 직사각형의 면적을 어떻게 구합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쉽죠, 그죠? 그럼 2 곱하기 5 하면 2 곱하기 10 하면 20이죠. 이 면적은 쉽게 나오죠. 그런데 저 위에 있는 변이 이렇게 커브로 샥 올라갔다.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구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구할 수가 없어. 근데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 위에 있는 것들을 직선이 될 때까지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은 면적이 나오죠. 그렇게 자르는데 언제까지? 무한대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무한대로 잘라가지고 다시 붙이면 뭐예요?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미적분이에요. 그러면 미적분이라는 공식을 외우기 전에 미적분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조금만 이해하면 미적분은 굉장히 쉽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저 미적분이 우주의 운동 법칙을 다 설명합니다. 자,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거는 외우려고 한 게 아니고 논리적인 추론적인 사고로 수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자, 수학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자유민주주의의 시민은 수학을 못하는 사람은 떼짝이 심해요. 1 플러스 1은 뭡니까? 2죠.
근데 수학을 못하는 사람은 1 플러스 1이 2라는 것들을 부정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표현하면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은 권리가 있는 대신 뭐가 있습니까? 의무가 있죠. 권리를 행사하는 만큼 의무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학을 못하는 사람은 권리만 주장하고, 권리만 주장하고 자기 의무는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사회 공동체는 깨지는 겁니다. 자, 이 수학이 공부의 핵심인 이유는 논리적인 추론적인 사고를 키우기 위해서 수학이 필요한 거예요. 자, 어머니, 이 그림 혹시 보신 분 계시죠? 그죠? 이 그림은 르네상스 시대의 라파엘로라고 하는 그 화가가 그렸던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54명의 철학자들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자녀들은 저 54명이 만들어 놓는 철학, 사상, 역사,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배우면 공부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일 중앙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플라톤입니다. 저는 플라톤을 존경하기 때문에 제 필명도 플라토원이었습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이 사람은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다 이 말이에요. GMB 펠렉스의 브랜드가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형상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결국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인문고전이 가지고 있는 그 결과값을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근데 그 중고등학교의 결과값을 공부하는데 그 배경지식이나 그렇게 된 이유를 알면 굉장히 쉽겠죠. 그죠?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죠? 야, 외워. 외우게 하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나 공부가 그 기본 원리를 찾아 들어가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이 뭔가 문제를 풀고 있는 사람이 피타고라스죠. 피타고라스입니다. 어머니, 피타고라스가 수학자죠. 철학자입니다. 철학자는 수학자고 수학자는 철학자입니다. 플라톤이 만들었던 세계 최초의 대학이 뭔가 하면 아카데미아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카데미 하는 이야기가 플라톤이 최초로 만드는 거예요. 그 아카데미아에, 세계 최초에 대한 아카데미아에 전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하학을 모르는 자 이문을 통과할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수학을 모르는 자는 철학을 공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전문에 뭐라고 붙여놨는가 하면 이게 실제입니다. 인문학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이문을 통과할 수 없다. 어떻게? 인문학을 모르는 사람은 애플의 직원이 될 수 없어요.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문학, 역사, 철학입니다. 문학이 뭡니까, 어머니? 인간에게 일어날 법한 일들을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그죠? 그러면 거기 문학에 뭐가 있습니까? 창의성이 다 있어요. 역사는 뭡니까? 역사는 인간의 발자취 중에서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기술자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사실습니다. 그럼 뭐예요?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를 배워야지 미래에 대한 촉이 생기죠.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철학은 뭡니까? 인간이 궁금해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문이에요. 문학, 역사, 철학. 그것이 단순하게 내가 왜 살까? 행복이 뭘까?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공부의 원천이고 지식의 본류입니다. 자, 우리가 수학의 바이블이 이제 유클리드 기하학입니다. 근데 저 유클리드 기하학이 단순하게 수학의 바이블만이 아니고 저 유클리드의 기하학에 나와 있는 저 내용이 모든 우리가 공부하는 지식의 뼈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저 유클리드 기하학은 5가지의 공리와 공주를 가지고 정리를 만들고 거기서 전부 다 수학적인 공식을 만들어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반박할 수 없는 5가지의 공리와 공주를 가지고 그것으로서 뭔가를 결과값을 만들어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예능법칙 사고죠. 그죠? 결론을 내고 거기서 추출하는 것들. 그죠? 그러면 저 유클리드의 기하학이라고 하는 수학의 바이블이 미국의 독립선언서에서 어떻게 서해져 있는가 하면은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는 우리에게 몇 가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하였고 그 권리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다. 인류는 그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정부를 조직하였고 그 정당한 정부의 권리는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한다. 자, 이렇게 사실 맞죠, 그죠? 자,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은 절대적인 명제를 던지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절대적인 명제를 던졌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절대적인 명제 중에서 인간은 자기가 생명의 안전, 자유를 추구하는 것, 행복을 추구하는 것들은 가지고 태어났고 그것은 남한테 양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미국 시민이 그 절대적인 권리를 대영 제국이 양도할 수 없어요. 왜 내 자유를 네가 관리하니? 그래서 미국은 대영 제국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그것이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나와야 됩니다. 제 말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말해가지고 영어든 수학이든 국어든 별개의 과목이 아니고 똑같은 과목. 무슨 과목? 문해력. 문장 해석 능력을 통해서 뭐예요? 언어적인 메타포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자, CMB가 영어 학원이 있죠, 그죠? 영어가 어머님들 단어 많이 외우고 문장 해석 잘해서 수능시험 치면 1등급 받는다. 못 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영어에서 수능에서 독해 문제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인문고전의 백연지식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문고전의 백연지식이 없으면 모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문장호용식을 배웠죠, 그죠? 문장호용식. 문장호용식에 주동사 보호, 주동사 목적, 주동사 간목, 신목, 그죠? 주동사 목적, 이 배웠는데, 근데 우리가 이 질문은, 아니, 근데 선생님, 왜 그렇게 돼요? 왜 영어의 지문이 그렇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질문을 한 사람이 없대요. 영어의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인문고전의 철학적인 사상이 있어야 되고 영어의 모든 문장들은 연역법식 사고를 존중합니다. 연역법식 사고. 결론을 던져주고 그 결론을 가지고 이제 부연적인 설명을 해줘요. 그 부연적인 설명하는 게 뭡니까? 관계사, 대명사, 관계사, 분사 구문 이런 거예요. 앞에 말의 선행사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국의 말은 내가 집에 와서 친구와 함께 밥을 먹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먹은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먹은 게 어디에? 제 뒤에 떨어지죠. 영어는 뭐예요? 주어인 내가 먹은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부연설명. 근데 어디서 먹었어? 언제 먹었어? 누구와 먹었어? 왜 먹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문법으로 노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영어의 알파벳은 페니키아인들이 쓰던 페니키아에서 왔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은 지중해 동부에서 해상무역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해상무역을 했으니까 뭐예요? 일단 물건을 팔아야 되죠. 실용적인 거예요.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가 중요하고 몇 개 팔았는지는 두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 문법에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잘 앞에 놓습니다. 왜? 파는데 몇 개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어를 잘하려고 하고 문장 분석을 잘하려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인문고전을 독서를 해가지고 연역법식 사고가 익히되어 있으면 문장 굉장히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머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능의 영어 문제에서 많은 부분들이 인문학적인 배경지식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해석을 했는데 답을 못 찾아요. 그건 뭐예요? 배경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국어 말씀드렸죠. 수학 말씀드렸죠. 그럼 영어 말씀 이야기했죠. 전혀 인문고전이랑 연결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여기에 뭐예요?
인문고전이 숨어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애들이 소위 말해가지고 암기과목이라고 하는데 사회탐구 영역, 과학탐구 영역인데 이제 요즘에는 문과이과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탐구나 과학탐구 영역 중에서 9개의 과목 중에서 2가지를 본인들이 선택하는데 저게 전부 다 인문고전밭에 적었어. 뭔가 하면은 이게 2022년도에 수능인데 윤리와 생활과 윤리라고 하는 과목인데 여기 시험인데 여기 보이시죠? 뭔가 하면은 여기 차가 자율주행차입니다. 자율주행차에서 프로그래머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가 자율주행차에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갑자기 돌발 사항이 벌어졌어요. 뭔가 하면은 이 횡단보도에서 4명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불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율주행에 있는 프로그램은 파란불이 있으니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 4명이 끼어들어온 거예요. 그럼 뭐예요? 밀면은 4명이 죽는 거예요. 근데 프로그램을 만들 때 4명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이 옆에 이렇게 안전보도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잘못이 없죠. 일로 꺾게 만들어버리면은 이 4명을 살리지만 이 한 사람은 죽죠. 그러면 그 프로그래머가 아무리 개발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윤리적인 관점을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윤리적입니까? 4명을 죽여요? 죄 없는 1명을 죽여요? 이런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암기과목입니까? 아니죠. 근데 이것은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가 하면은 공리주의 철학을 물어보고 최대 다수의 재생부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어머님들? 제가 어머님들이니까 우리 그 선생님들이 아니 대표님 학부모님들은 엄마만 있는 게 아니고 아빠도 있으니까 그냥 어머님과 아버님들 2명 같이 불러주세요. 이렇게 오늘 아버님도 많이 오시는데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이게 공리주의 철학을 함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무조건 좋고 많다고 해가지고 다 그게 윤리적인 것은 아니에요. 자, 여기서 보면은 4명이 죽었다고 4명을 밀어가지고 죽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도 중요한 거죠.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윤리적인 접근 방법이 뭔가 하면은 마이클 샌델린이 가지고 있는 책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 중요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애들이 원하는 대학을 가려고 하면은 이렇게 킬러 문제에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외워가지고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회탐구 영역은 전부 다 인문고전의 텃밭입니다. 자, 어머님 보세요. 이 위에 있는 사람이 뭔가 하면 소크라테스입니다. 밑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돼지가, 4마리 돼지가 뭐예요? 이게 공리주의 철학을 추상화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이게 과학탐구 영역인데요. 물리학인데, 물리학이 뭐 계산하는 학문이 아니고, 이게 보시면은 용수철 있죠? 거기에 좌석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좌석이 뭐예요? 밑으로 늘어지겠죠. 그죠? 왜 늘어집니까? 왜 늘어집니까? 중력 때문에 늘어지죠. 그죠? 중력 때문에 늘어지죠. 근데 옆에 있는 거는 늘어지기는 늘어지는데 이거보다 훨씬 많이 늘어졌죠. 왜? 밑에 또 좌석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저 좌석은 중력의 힘도 받고 또 뭐의 힘도 받습니까? 자기장의 힘도 받는 거죠. 저것은 무엇을 물어보는가 하면은 뉴턴의 만율력의 법칙을 물어본다. 어머님들, 학부모님들. 만율력의 법칙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만율력의 법칙. 예? 뉴턴이 만들었죠. 만율력의 법칙 뉴턴이 안 만들었어요. 만율력의 법칙은 뉴턴의 앞에 있는 케플러라고 하는 과학자가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만율력의 법칙을 발견했는데 이것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뉴턴은 만율력의 법칙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면서 그 만율력이 뉴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뉴턴이 만들었던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인문고전책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탔다. 여기서 말하는 거인이 누굽니까? 앞에서 만율력의 법칙을 연구하고 검토했던 사람들이죠. 결국은 지식을 내 혼자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성현들의 지식을 가져와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사유하고 주문해서 새로운 것들을 창출하는 것들이 지식이에요. 단순하게 열심히 쌓아가지고
그것을 질문하면 잽싸게 뱉어내는 것들이 시계. 그래서 GMB 펠렉스의 펠렉스 뜻은 받아들인 지식을 관점을 달리해서 재해석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학문탐구 자세. 그러니까 지식을 단순히 주입해서 필요할 때 즉시 꺼내놓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사유하고 질문하는 그러한 교육으로 받게 됩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는 기본적으로 수능의 모든 과목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국어, 수학, 영어, 그 다음에 사회탐구 영역, 과학탐구 영역. 자,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전부 다 인문고전이 다 깔려있죠. 그렇죠?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인문고전이 다 깔려. 그러니까 그 왜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수능은 인문고전에 대한 테스트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정확하게 따지면은. 근데 그것을 외우기만 하면은 걔는 반밖에 못 맞아요. 좀 더 열심히 하면은 거기서 조금 더 맞고 그러면 킬러 서비스는 못 푸는 거예요. 결국은 변별력은 거기서 다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인문고전을 익히는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부는 뭘 했습니까? 문해력이라고 그랬죠. 문해력. 문장 해석 능력. 근데 그 문장 해석 능력은 읽자마자 이해되는 것들은 그 문해력이 아닙니다. 인문고전이 읽기 어려운 이유는 모든 문장이 비유와 도치와 언유와 반복에 넘나들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안 읽어져요. 그것을 추론하고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따지실 때 그 문장이 읽어집니다. 그러면 그 독서를 하는 과정에서 논리적인 사고, 추론적인 사고, 그 다음에 이론법적 사고, 개념법적 사고 이런 것들이 키워지고 언유법적인 생각이 키워지는 거예요. 결국은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것들은 내가 그런 사고력을 키우는 것이고 그 사고력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고 그 이해를 통해서 내가 나만의 관점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힘까지 가야지 그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고전을 읽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들이 전부 다 인문고전을 읽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세계대학교가 그런 건데 여기 있는 학교는 미네르바 스쿨이고 세인트 존스 대학교고 시카고 유니버시티입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이 하버드만 알고 있는데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이 지금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 미네르바 스쿨입니다. 미네르바 스쿨이 2013년에 생겨났어요. 그런데 저 학교는 캠퍼스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온라인으로 수업합니다. 그럼 언제 만나느냐? 방학 때 만나가지고 전 세계 7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구글, 애플, 네이버 이런 데 와가지고 실습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미네르바 스쿨에 보면은 이게 컴퓨터가 와 있죠, 그죠? 저 수업 시간에 온라인에 교수님이 두 분이 들어오시는데 교수님이 마이크는 꺼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르치지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공부합니까? 수업 들어오기 전에 인문고전을 300페이지, 400페이지 읽고 자기가 서류 태워가지고 토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교인데 세인트 존스 대학교인데 이 센트동 대학교입니다. 여기 뭐 있습니까? 책이 쫙 있죠, 그죠? 자, 세인트 존스 대학교는 대학을 들어가면은 전공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법학, 뭐 경제학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무슨 공부하고 졸업하는가 하면은 전공은 없고 인문고전 100권을 달달달 읽고 토론하고 발표하고 글쓰기 하고 졸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문고전이 공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시카고 유니버시티인데 시카고 유니버시티가 원래는 똥통학교예요. 삼류학교.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은 카네기가 만든 카네기 아시죠? 천리왕. 맞죠? 그 사람이 돈을 너무 많이 벌였는데 자기 사회에 뭔가 기여를 하고 싶어가지고 시카고 유니버시티를 만들었는데 학교가 삼류대학교예요. 좀 뭔가 인류대학교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1930년도에 허친슨이라는 총장을 데리고 있는데 이분이 교육학 박사인데 그분이 시카고 플랜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앞으로 시카고 대학에 들어온 사람들은 인문고전 100권은 달달달 읽고 독서하고 토론하고 발표하고 그래서 글쓰기 하지 않으면 졸업 안 시키겠어. 이게 다예요. 그리고 시카고 유니버시티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시카고 유니버시티를 졸업한 사람 중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84명이에요. 대한민국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그만큼 많이 그만큼 인문고전이 중요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들은 다 인문고전의 독서본이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의 전공이 뭡니까? 철학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이래 적혀 있다고 자기 자서전에 적혀 있습니다. 이 학생은 독서를 너무너무 많이 해서 문제가 됩니다. 그 사람이 독서를 많이 했는데 그 독서를 하면서 이 세상을 두 마디로 정리합니다. History is communication. 인류의 역사는 커뮤니케이션의 역사다. Communication should be simple, simple, very, very, very simple. 딱 이 두 마디예요. 읽고 담백하게 이 세상을 정의했어? 그럼 뭐예요? 그렇게 정했으니까 나는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컴퓨터를 뭐로 본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을 본 거예요. 컴퓨터 누가 만들었습니까? IBM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IBM은 컴퓨터를 계산하는 기계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에 컴퓨터가 집치만 했어요. 이 집치만한 컴퓨터가 쓸 수 있는 데가 나사하고 일곱 군데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스티브 잡스는 이것이 기술이 발전하면은 커뮤니케이션 툴이 되겠다. 그래서 컴퓨터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두 번째 명제가 뭡니까? 커뮤니케이션 should be simple. 굉장히 심플해야 되는데 처음에 컴퓨터는 지금처럼 마우스가 없고 도서라고 명령어가 있어요. 명령어. 근데 명령어를 공부해야 된다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커뮤니케이션 쉬워야 되는데 쉽게 만들 방법이 없으니까 고민 하다가 어느 날 제록스 아시죠? 제록스 그 복사기 갔는데 제록스의 디자이너가 마우스를 가지고 뭔가 클릭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 마우스예요, 마우스. 근데 스티브 잡스는 커뮤니케이션이 심플해야 되니까 컴퓨터랑 마우스를 연결해가지고 명령어를 찍지 않고 그냥 클릭해가지고 쓸 수 있게 만들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뭐예요? 맥킨토시래요. 그러면 마우스 누가 만들었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어요. 컴퓨터 누가 만들었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어요. 근데 돈은 누가 제일 많이 벌었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이것이 뭐예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것과 저것의 조합. 이것이 메타포, 언어적인 능력.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이것만은 남에게서 배울 수 없는 천재적인 표상, 메타포예요. 근데 그것을 인문고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인문고전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어머니 보세요. 이게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건 뭡니까? 기생충이죠. 그죠? 기생충의 감독이, 기생충 누가 만들었지? 감독 이름 못 내가 기억나. 어쨌든, 감독이, 저 기생충이 내용이 뭡니까? 상류층과 하류층과의 극심한 그 계급 차이를 말하는 것은 저게 뭡니까? 극단적인 뭐예요? 언어적인 표현이죠. 문학 모두가 언어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표현이 더 깊을수록 문학적인 대접을 받습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기생충하고 계급사회하고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그것을 문학적으로 풀었죠. 그 다음에 오징어게임. 오징어게임은 뭐예요? 이 자본주의 시대에 돈만 추구하는 이 자본주의 시대를 신랄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재미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오징어게임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저게 떴다 이 말이에요. 특히 언어적인 표현이 극단적이면 외국에서 먹었습니다. 자, 레미제라블. 레미제라블은 뭐예요? 뮤지컬인데 아니 레미제라블의 발상지가 어디입니까? 프랑스죠. 프랑스는 어디예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던 나라예요. 근데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위해서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켰는데 장발장이 배가 고파가지고 빵 한 조각을 훔쳐먹었는데 2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한다. 이 말이 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있던 거예요. 저 세 가지는 뭐예요? 전부 다 언어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천재들은 언어적인 능력이 뛰어난 것이고 결국 공부하는 이유는 저 언어적인 능력을 극대화하는 언어가 뭔가면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것과 저것을 조합하는 힘입니다. 그게 인문고전을 읽으면은 새록새록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그래서 언어와 비유와 반복이 넘나든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우리 어머니들 애들이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가면 뭐예요? 카이스트 가면 뭐합니까? 포항공대 가면 뭐합니까? 그래가지고 남들이 시키면 그대로 따라하면 그건 뭐예요? 지식의 노동자죠. 그는 노예를 만들어요. 노예를. 자기 스스로 누군가는 질문을 하면은 질문을 즉각 대답 잘하고 누군가 메뉴를 주면 빨리 이해하고 이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놓아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성공한 사람. 그럼 저 사람들이 천재냐? 아니다 이 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언어적인 능력이 극대화예요.
자, 어머니 여기 마켓컬리 있습니까? 마켓컬리? 세번백소, 그죠? 마켓컬리의 대표가 김설아 대표라고 울산 사람이에요, 울산역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의 웨슬리 대학교 정치에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근데 김설아 대표가 어릴 때 자기 집에 그 경상도기 때문에 제치국이라고 있어요, 제치국. 아침에 아주머니들이 제치국을 양동에 이고 제치국 사있어 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제치국 사이소 오프라인에서 제치국 사이소라는 것들을 온라인으로 옮기면 뭐합니까? 그게 새벽 배송이에요. 쉽잖아요, 이게. 구글이 뭡니까, 구글? 백과사전이에요. 백과사전을 온라인으로 옮겨놓으면 구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들 보세요. 이 애플은 뭐예요? 에어비앤비는 뭡니까? 민박. 우리 민박이 민박. 그렇잖아요. 우버는 뭐예요? 차 같이 타기.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뭔가 은유적으로 해석하면은 또 다른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거예요. 근데 이 쉬운 것들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머님들이나 저나 공부했던 때는 그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한 30분 동안 공부하고, 네? 그 다음에 뭐 하면 되지만 지금 안 그래요. 제가 여기에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었던 것들도 좀 생각이 굉장히 열려 있어요. 저 은수님, 왜냐면은 제 전공이 철학이 아닙니다. 경영학이에요. 근데 대학교 다닐 때, 뭐 경영학 전공 계시겠지만, 경영학이 강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사관리, 재무관리, 생산관리, 뭐, 미시, 거시, 뭐, 회계학, 세법 쫙 많은데, 그것을 서구도트를 해가지고, 네? 그 공부하는 방법을 익혀가지고, 그러니까, 독서를 많이 하니까 뭐예요? 그래서 제가 삼성에 들어갔죠. 삼성에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삼성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삼성에 사례벤치 했다 그랬죠, 그죠? 네? 그러니까 잘했으니까 뭐 사례벤치 했겠죠. 그러니까 뭘 잘했느냐? 보고서를 기똥차게 적은 거예요. 보고서가 뭡니까? 글쓰기입니다. 그죠? 보고서를 잘 발표하는 게 뭐예요? 스피치. 지금은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글로 쓰면 글쓰기고, 말로 풀면 말하기죠. 그래서 논술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학원이 논술을 기교적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글을 잘 적는 거는 그렇게 잘 적는 게 아닙니다. 일단 많은 독서를 해서 그 좋은 문장들을 외우고 있어요. 제 하루 일과는 놀 것 같죠?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하루 3시간씩 계속 인문고전을 읽고 그 인문고전을 읽고 매일 글을 쓰고 브런치라고 하는 작가가 올리는 글에 매일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제 필명이 플라톤이고. 왜 그런 짓을 하느냐? 너무 재밌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날에 제가 있었던 것은 독서를 통해서 글쓰기 능력, 발표하는 능력, 생각이 열리고 언어적인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열리는. 제가 왜 교육사업을 했나? 스티브 잡스는 히스토리에서 커뮤니케이션인데 제가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안 돼 있는 데가 어딘가 하면 에듀케이션이. 왜? 교육은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 해야 되는데 이게 단방향이에요. 원웨이 커뮤니케이션. 그러면 원웨이 커뮤니케이션 무조건 가르치는 것들을 스스로 공부하게끔 해가지고 소통하고 토론하게끔 만들면은 여기서 뭔가의 비즈니스가 되겠다. 그래서 내가 커뮤니케이션, 에듀케이션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자, 어머님들 이게 이 사건을 보세요. 그러니까 공부가 기본적으로 문해력이 없죠. 그죠? 독서가 안 됐어요 일단. 그러면 문해력이 안 생기겠죠. 문해력이 안 생기면은 학습자로서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해도 능력이 효율이 안 오르죠. 그죠? 그러면은 학습의 효능감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학습 동기가 떨어지고 학습을 회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사이클로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결국은 수포자가 되고 영포자가 되고 영포자가 뭡니까? 영혼을 포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사람. 근데 기본적으로 자 지금까지 제가 정리를 다시 하면은 공부는 문해력이고 문해력은 단순한 독서를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인문고전 독서를 통해서 문해력을 키워야 된다. 여기까지 이야기했죠. 그죠? 그럼 인문고전 독서가 기본적으로 문해력도 향상시키고 그것들이 비유와 도치와 은유와 반복이 넘나들기 때문에 논리적 추론적인 사고가 생겨서 수학도 잘 되고 영어도 잘 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 대표님 그렇게 어려운 인문고전을 우리 애들이 어떻게 읽어요? 자, 이것은 2부에서 우리 애들이 어떻게 공부하는 것들을
직접 보여줍니다. 그런데 핵심만 말씀드리면은 펠렉스에는 생각력이라고 하는 특허 학습 방법이 있는데 이 특허 학습 방법에는 3명의 위대한 천재의 학습 방법이 시스템적으로 녹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애들은 반에서 1등하고 전교 1등하는 애들은 반드시 스브노트가 있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렇죠? 눈으로 공부하는 건 없어요. 공부를 해서 스브노트 하는 방법을 읽게 되는데 이 스브노트 하는 방법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이 다산 정장국 선생님. 다산 정장국 선생님이 어떻게 공부하는가 하면은 통독하고 중독하고 반복 중독하고 필사하고 반복 필사에서 사용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책을 읽으면서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문장을 뽑아냅니다. 제 말 이야기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수학 점수 보면은 앞에 집합만 시커 묻는 거예요. 뒤에는 안 읽어요. 왜? 앞에 열심히 이제 공부해야지. 쭉 하다가 뒤에 안 나가고 또 앞에 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도 어떻게 하냐면은 대충 읽어요. 처음에는 이해 안 되면 다 넘어가요. 통독의 통독. 무슨 말이겠습니까? 왜 부담이 없죠? 이해 안 되니까. 10%만 이해는 20%만 이해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으면서 중요한 문장을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록을 하는데 어떠한 목적을 기록하는가 하면은 이것을 기록해가지고 내가 친구들한테 발표해봐야지. 그러니까 강의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을 GMB에 오면은 펠렉스 영어, 펠렉스 수학, 펠렉스 인문학들을 통해서 이 스브노트를 배웁니다. GMB에 와가지고 수학을 공부할 때는 개념을 선생님한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동영상으로 공부하고 자기가 백지 테스트, 백지에 공부했던 것들을 기록을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와가지고 선생님하고 친구한테 발표합니다. 제발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공부하는 것들이 다산 정장용 선생님의 초수가 뭔가 하면은 뽑을 초예요. 그러니까 풀을 뽑듯이 중요한 문장을 뽑아내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10페이지를 읽고 내가 한 페이지로 요약하려고 하면 머릿속에 작동하겠죠. 이거 빼마라. 붙여 이어. 그죠? 시간도 잘 갑니다. 근데 그 스브노트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친구한테 발표해야 돼요.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대답할까? 굉장히 깊어지는 거예요. 정신없이 빨리 갑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스브노트 한 것을 이제 친구한테 가르쳐 보는 거예요. 이것은 서양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이 존 스튜어트 밀. 공리주의 철학자. 아까 이야기했던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는 거예요. 즉, 이 존 스튜어트 밀이 8살 때부터 인문고전을 읽고 자기 아버지가 제임스 밀인데 자기 아버지가 철학자인데 읽고 플라톤의 국가론 막 이런 책들을 읽고 스브노트 해가지고 아침에 아버지하고 산책을 쭉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설명 안 되죠? 다시 가가지고 또 스브노트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듣고 있다가 설명이 막히는 부분들을 지적해 주죠. 그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설명이 됐어. 그러면 존 스튜어트 밀은 9남매의 장남입니다. 그 스브노트 한 것을 8명의 자기 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진리를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는 것들이 존 스튜어트 밀의 가르치는 학습 방법이고 아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시카고 유니버시티가 이 학습 방법을 썼습니다. 제 말 되셨죠? 자, 그러면은 다산 정장용 선생님의 초수법, 그 다음에 존 스튜어트 밀의 가르치는 학습 방법까지 됐으면 여기까지는 내 지식을 받아들인 거죠. 체계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죠? 지식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내가 뽑아낼 때 정리가 안 됐으면 안 되는 거니까. 체계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으로 사회하고 질문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냅니다. 소크라테스 아시죠? 소크라테스가 2500년 전에 아테네 광장에 가가지고 젊은이들한테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계속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의 젊은이가 짜증을 내면서 아니 소크라테스 선생님 왜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한테 가르쳐주지 않고 왜 그렇게 질문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땅굴을 찍으신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것이 나의 역할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분만하는 삼파의 구실을 할 뿐 생각을 분만하는 사람 누굽니까? 당신이다. 공부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학생이 하는 건데 선생님이 다 가르쳐주면 뭐예요? 내 머리는 작동을 안 해요. 이건 마치 비유를 하자면은 헬스장에 가서 근력을 키우고 왔는데 헬스 트레이너가 다 들어줘요. 그러면은 나는 시간적으로 근력을 했는데 근력은 안 생기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공부는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해서 공부의 근력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것들이
다산전자경 선생의 초서법, 존스 투투밀의 학습법, 소크라테스 학습법 했는데 저는 여기까지는 이 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저는 저것을 그냥 시스템으로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했어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탔죠. 그죠? 그런데 저는 거기서 한 가지를 더 붙이는데 뭔가 하면은 마지막 순간에 이것을 추상화로 표현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보세요. 이게 추상화로 표현한 건데 우리가 이제 인문학적 수업할 때 마키아벨리 군주론이 있는데 마키아벨리 군주론은 뭡니까? 군주의 덕목인 거예요. 근데 마키아벨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탈리아 사람. 이탈리아가 어떤 동네입니까? 로마죠, 로마. 천년 로마 제국이 15세기에 이탈리아 반도로 가가지고 5개의 공화국으로 쪼개져가지고 엄청나게 약소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이탈리아가 이 천년 로마 제국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어떠한 군주가 출현해야 되는가를 쭉 기술해내는 책이 마키아벨리 군주론입니다. 그것을 읽으려고 하면은 복잡하게 얘기 안 되니까 그것을 읽고, 예? 정리했어. 발표해보고, 사회하고 질문해가지고 그림으로 만들어. 자, 어머니 보세요. 이게 뭡니까? 유리잔 같죠, 그죠? 그죠? 이게 와인잔인데, 이게 이탈리아 반도의 지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리고 그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검은 보화가 있죠. 군주의 자리는 어딜 것 같습니까? 이 중간이겠죠. 그죠? 군주가 중심 허리에 있으니까. 그런데 군주가 황금 보화를 너무 좋아하면은 이 황금 보화의 무게 때문에 이 허리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마키아벨리 군주론입니다. 그럼 우리 애들이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저 어려운 것들을 저 추상화를 가지고 언어적으로 표현해가지고 해석하면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면서 우리 애들이 어떤 반응을 보내는가 하면은 너무 쉽다. 그리고 나는 외우지도 않았는데 기억이 난다. 저기는 또 뭐가 쓰고 있는가 하면은 심화, 누적, 반복이 있습니다. 반복을 하는데 그냥 반복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깊어지는 겁니다. 다산전자경 선생은 통독하고 중독하고 반복 중독하는 걸 몇 번 하는가 하면 100번 합니다. 100번. 무슨 알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누적 반복적으로. 뭐 하면서? 필기하면서. 필기한 것은 발표해보고. 그 다음에 내 것으로 만들어보고. 그러면은 뭐예요? 안 외워지면 바보죠. 그렇게 GMB 펠렉스 학원에 와서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생각력의 학습 방법을 익히면 이제 나는 공부가 너무 쉬운 거예요. 자, 공부가 쉬운 이유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공부가 내가 잘할 수 있으면 쉬워지는 거죠. 잘하는 것들이 쉬워지는 거예요. 잘하니까 더 열심히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문해력이 생기는 것이고 배경지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사고력이 생기고 추론적인 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연역법칙 사고 생기면서 수학, 국어 모든 것들이 잘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생각력의 학습 방법은 단순하게 수능 1등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수능 1등급이 아니고 전국 수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경영학습 노트 15건, 대학 노트로 15건을 지금 30년이 저는 지금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을 바꾼 거예요. 삼성에서 그 글쓰기, 보고서가 뭡니까? 좀 글쓰기지. 그죠? 그런 것들이죠. 자, 이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전국에 있는 우리 GMB 펠렉스 학원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앱으로 다 공부를 하고 와서 스마트를 해가지고 자기가 칠판에 막 적어요, 이렇게. 무슨 말이에요? 이 밑에는 어려운 인문고전을 자기가 다 이렇게 추상화로 정리해가지고 막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발표하고 토론하고 표현하고 친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우리도 놀랍니다, 우리도. 근데 원래 저거를 2008년도부터 만들었는데 원래는 저 프로그램이 펠렉스 아까 또 이야기했죠. 받아들인 지식을 관점을 달리해서 재해석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학문 탐구 자세. 거기에 펠렉스 영어, 펠렉스 수학, 펠렉스 인문학가 있는데 그 모든 과목들이 생각력의 학습 방법이 수립되어 있죠. 다산전자경 선생의 초서법, 존스 투투밀이 가르치는 학습법,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문답법, 추상화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제일 많이 녹아있는 게 인문아트인데 원래는 저 인문아트가 인문할 때 인문학이고 아트는 예술의 아트가 아니고 앱스트랙이에요. 추상화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인문고전은 평생을 두고 옆에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왜 직접적인 표현이 없으니까. 해석이 다 틀립니다.
추상화는 뭐예요? 볼 때마다 새로워요. 그러니까 추상화랑 인문학이랑 서로 간에 접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 아트인데 처음에는 저 인문 아트가 이 인자가 사람 인자가 아니고 잉글리시 할 때 인문 아트입니다. 그러니까 저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영어 학원이니까 영어 회사니까 영어로 만들어놨는데 애들이 있잖아요. 플라톤의 뭐 철학을 영어로 줄줄줄줄 이야기합니다. 너무 놀라는. 근데 영어도 좋은데 이게 문해력이 중요한 거니까 이거 국어로 좀 만들어주십시오.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애들이 책들에 대해가지고 이 그림은 제가 해석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인문학의 모든 글과 그림들은 제가 그 인문 고전을 500번씩 읽어가지고 정리한 거예요. 어떤 시각으로? 중학교 3학년 시각으로. 성인들이 배워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어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막 색칠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느낌이 없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이거는 펠렉스 수학. GMB의 펠렉스 수학이 뭔가 하면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난이도가 상중하로 있어요. 트레스, 헥사스, 노벨. 트레스는 뭐는 쉬운 책, 그 다음에 헥사스는 중간, 그 다음에 노벨은 고급. 이래가지고 자기가 개념원리를 동영상을 보고 스무트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발표해서 이해가 되면은 자기 수준에 맞는 그 문제가 10문제가 쫙 뿌려집니다. 근데 10문제를 쫙 풀었죠? 풀어가지고 입력시키면은 거기서 맞고 틀리가 나오고 분석이 되죠? 분석이 돼가지고 얘가 계속해서 잘 맞추면은 그다음부터는 난이도가 높아지고. 근데 10문제 중에서 8문제를 맞추고 2문제 틀리면 2문제 틀린 게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틀린 문제의 유형의 2개의 2배수 4문제가 다시 뿌려지고. 이렇게 나가요. 모든 것들을 자기가 공부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지 않고 선생님이 가르쳐 공부하면은 막혔을 때 그때 개입되는 거예요. 처음에 어려울 것 같지만 애들이 반응이 뭔가 하면은 선생님 수학이 쉬워요. 선생님 철학이 너무 쉬워요. 선생님 영어가 돼요.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것도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GMB 펠렉스에 와가지고 영어를 문법을 선생님이 주어동사 목적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문법을 공부해가지고 문장 분석을 하는 거예요. 발표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아니, 영어라고 하는 게, 영어를 왜 배웁니까? 영어. 수능 1등급 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러면 회화 잘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뭔가 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배워야 되는 지식의 90%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뭐예요? 영어를 툴로서 배우는 거죠. 결국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내가 발표하고 툴로 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뭐예요? 거기에 전부 다가 사유하고 질문하는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은, 단순하게 영어를 회화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영어로 철학과 문학과 역사를 읽어낼 수가 있고 토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서울에 웬만한 대학교 가면은 혼자 시험 쳐가지고 학점 받는 시대는 없었어요. 전부 다 팀플레이드. 그런 것들에 녹아져. 자, 아까 제가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 보여드렸죠. 중간에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이 플라톤이에요. 이 플라톤은 GMB 펠렉스의 원장님 선생님 저예요. 그리고 이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가 누군가 하면은 철학자의 철학자, 지식인의 스승을 아리스토텔레스라고. 그러면 GMB 펠렉스는 생각열기 학습 방법을 우리 자녀들한테 익히게 하는 것들이 목적인 거예요. 생각열기 학습 방법으로 해가지고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열기 학습 방법의 다산적 자국 수석의 조서법, 존 스튜어트 밀이 가르치는 학습법,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의 문답법, 그 다음에 추상화로 표현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공부하는 것들을 익히게 되면 빠르면 3개월 안에 익힙니다. 늦어도 3년이면 되고 적어도 공부가 제일 중요한 시기가 초등학교 3, 4학년입니다. 이때 시작해가지고 늦어도 고등학교 가면 늦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생각열기 학습 방법을 익히면 걔가 중학교 3학년 때 꼴찌한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가면은 수능 1등급 받는 건 문제 없어요. 수능 1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에 들어가면은 글쓰기나 발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예를 들어 스타트업 하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이
멋있는 기술 개발을 통해 가지고 이 세계를 한번 바꿔보고 싶다 해가지고 투자를 받으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이 기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데 발표하는 시간을 몇 분 주려고 하면은 딱 3분 줍니다. 3분 안에 다 발표해야 돼요. 그럼 뭐예요? 필요 없는 모두들을 다 빼고 핵심만 전달하는 거예요. 말이 많은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오늘 여기 어머님들 이게 색깔 있죠? 이게 GMB 고유 색깔입니다. 빨간 색깔, 노란색은 위즈덤,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이 녹색은 이게 리전, 이성을 말하는 것이고, 요것은 열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한 철학의 3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가지로 모든 걸 다 표현합니다. 올바른 사람이 무엇이냐? 이성이 용기의 도움을 받아가서 욕망을 잘 침투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욕망은 무엇이냐? 필요한 욕망, 불필요한 욕망, 불법적인 욕망.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면 이성이 용기의 도움을 받아서 필요한 욕망을 자극하고 불필요한 욕망은 절제하고 불법적인 욕망은 못할 때 만들어야 되는데 불법적인 욕망이 가장 발현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독재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그죠? 자, 이해되시죠, 그죠? 우리가 빛깔 3가지가 있으면은 사물색으로 모든 세상에 있는 빛을 다 만들어냅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GMB 펠렉스라고 하는, 예전에는 GMB 영어를 해가지고 말하기 위주의 이걸 했는데, 거기서 펠렉스와 펠렉스 인문학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학생들한테 생각열기 학습 방법을 습관화드리는 것들이 우리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열기 학습 방법을 습관화드리면 이 친구들은 GMB에 와가지고 우리는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가르칩니다. GMB는. 그 다음에 GMB 펠렉스 학원에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손으로 쓰고 입으로 발표합니다. 3번째는 단순히 암기하지 않고 사유하고 질문해서 내 것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억지로 공부하지 않고 쉽고 재밌게 공부한다. 이 쉽고 재밌게 공부하는 것은 2부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실사례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경쟁하지 않고 협력해서 지식을 쌓습니다. 경쟁하는 교육은 야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운 지식을 나만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고통에 대해서 참기 힘든 연민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식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철학자, 이건 웃을 이야기 아니에요. 20세기 철학자 러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3가지의 일정이 있으니 하나는 사랑에 대한 갈구, 2번째는 지식에 대한 탐구욕, 마지막으로는 인류의 고통에 대한 참기 힘든 연민이 그것이다. 결국은 지식을 배워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면은 그것은 인류의 칼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회를 위해서 배려할 때 지식인이 되는 것이고 그 사회가 건강해지면은 나도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한 참 지식인을 만드는 것들이 우리의 목적이고 어쨌든지 간에 초등학교 3, 4학년 때 빨리 시작하면 좋고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은 학부모님 반응들이 대표님 우리 둘째는 너무 행복한데 첫째도 이걸 미리 알았으면 정말 좋았을 건데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해서 기본적으로 어머님들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뭐 수능이 어떻게 바뀌고 뭐 이런 필요 없어요. 생각열기 학습 방법 3대 전제 학습 방법의 학습 방법을 GMB 펠렉스에서 체득시킬 수만 있다면 그 친구는 공부 굉장히 재밌게 하고 본인이 원하는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지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 10분간 쉽니까? 바로 2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생각력의 학습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전국에 있는 학원에서 애들이 공부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